이렇게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그쵸? 그리고 정규 표현식의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패턴을 매칭하는 거, 그다음에 메타 그 문자라든지 수량을 표시하는 퀀터파이어를 사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그룹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먼저 앞에서 본 어떤 매칭하는 것들, 퀀터파이어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이제 레퍼런스로 보여드리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시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규 표현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한번 아무거나 해볼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I like apples and bananas.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사과 몇 조각하고 바나나 자른 거를 먹고 나왔습니다. bananas, 그죠? bananas라고 재수없는 발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 노트패드 그 플러스 플러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톨 하셨으면 인스톨 하시고 나서 이 문장 I like apples and bananas라고 하는 문장을 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같이 여기 있는 것들이 같이 찾아지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창에다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혼자 하시니까 폰트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가운데 보기 쉽게 내려와서요. I like apples and bananas라고 하는 문장을 치고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찾기에다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나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찾지 말고요. 딱 찾아지잖아요. 그쵸? 찾아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되는데 이거 말고 좀 복잡한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배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쓰고 싶은데 이런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기호를 썼을 때 지금 잘 보이시는지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는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옵션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는 저는 지금 이 BB 에딧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여기에 이렇게 정규 표현식에 대한 도움말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있을까요? View, Text Display, Show Points에서 여기도 있을 수가 있군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아마 근데 문제는 이걸 할 때마다 설정을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하시고 점을 찍었어요. 점은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숫자든 문자든 다 대응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쓰면 맨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아무 문자나 이렇게 계속 매칭이 되게끔 아무 문자나 숫자나 매칭이 되게끔 하고 거기에다가 0번 이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냐면 지금 처음부터 끝에 점까지 모든 게 다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을 가서 보시면 어디 갔죠? 예, 여기 있군요. 이 점은 아무 워드나 디짓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별표를 썼잖아요. more than 0 times. 그런 어떤 문자나 숫자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아무거나 0번 이상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글자가 다 매칭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죠? 사실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점은 임의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든 아니면은 어떤 그 알파벳 레터든 간에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경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경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제가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 패턴을 이렇게 서치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이 다른 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걸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아무 숫자나 그죠?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아무 숫자나 문자가 0번 이상 오게끔 하는데 그쵸? 만약에 이거를 조합을 하게 되고 한번 해보면 찾아지지가 않네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됐고 만약에 물음표를 조합을 하면 처음 반대로 동작하면서 그 가장 처음에 나오는 패턴까지만 매치를 해주게끔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걸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아무 문자나 숫자가 오고 그게 여러 번 올 수 있고 S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S는 여기 끝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애플에도 S가 있고 바나나에도 지금 S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좀 끝까지 다 찾아주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거는 여기 처음부터 첫 S가 나오는 애플스까지만 매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음표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음표 표시가 뭐였었냐면 가서 보실까요? 퀀터파이어에서 물음표는 있거나 없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번 이상 나오는데 그 물음표 표시를 붙여주시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것만 이게 잡아서 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별표 표시가 나오면 그리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디하다, 즉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 그리디한 욕심이 많은 동작들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S를 이렇게 붙여주면 처음에 나오는 S까지만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물음표를 빼면 맨 끝에 나오는 S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음표를 붙이면 처음에 나오는 S까지만 패턴을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 퀀터파이어들 수량 한정자들의 어떤 동작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이 플러스 표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 별표 표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디합니다. 이게 끝까지 최대한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물음표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S가 있는 데까지만 패턴을 매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아무 번호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번호를 이거 혹시 존재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그 매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면은 011 지금은 거의 없지만 아주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016, 011 또는 016 또는 017, 018, 심지어 019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항상 가운데 이제 번호가 이렇게 4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호는 얘들 같은 경우에 옛날 번호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끝에 중간에가 이제 세 자리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전화번호 패턴들을 우리가 정의해서 찾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무조건 우리가 그죠? 이것도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가서 텍스트 디스플레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36으로 키우고 한번 볼까요?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치해서 맨 앞에는 무조건 01입니다. 그렇죠? 앞에 01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에는 뭐 이 010인 경우는 0도 올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1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리에는 그러니까 맨 앞에 01 다음에 이 뒤에 오는 숫자들이 사실은 016도 있고 뭐 다른 번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패턴들을 매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1 다음에 0 또는 1 또는 6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뭐 7, 8, 9 뭐 이런 것들 다른 숫자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뭐였죠? D라고 하면 숫자가 아닌 무언가가 보통은 옵니다. 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하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호가 있으면 그거 매칭을 해주고 이런 기호가 없는 경우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010, 1, 2, 3, 4, 5, 6, 7, 8 붙인 거는 그 기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그렇죠?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는 몇 번 나올 수 있냐면 가운데는 3번에서 4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n에서 m 번 사이라고 했었고 3번이나 4번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떤 경우에는 숫자가 오거나 어떤 경우는 숫자가 아닌 게 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가 아닌 거가 있거나 없거나 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숫자가 4개가 와야 됩니다. 이게 뭐 011이든 016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여기가 3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뭐 017,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잘못 썼습니다. 017 그쵸? 이런 패턴을 매치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이 숫자가 4개가 와야겠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네. 그러니까 4번이 마지막에는 숫자가 4개가 오는 그런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온 이 모든 패턴들이 다 찾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설정한 이 패턴으로 그죠? 처음에는 01, 0이나 011, 016, 017, 018, 019 여기가 이제 여기에 지금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것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왜 이러죠? 숫자가 지금 보시면 3번에서 4번이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게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숫자가 4개가 와야 되는 그런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굉장히 예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문서들로부터 조합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전화번호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있을 수 있을 때 그 전화번호들을 다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는 방법 중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으니까 여기 이제 물론 숫자만 가지고 했지만 문자열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까요? I like bananas and apples. 이거는 이제 우리가 퀀터파이어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여기 가서 다시 이게 뭐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36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문자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올 수 있는데 끝에는 S여야 된다 했을 때 이걸 다 찾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면은 있거나 없거나 하고 그 다음에 S 해서 첫 번째 S가 나올 때까지만 찾아주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을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2 bananas and 3 appl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패턴도 우리가 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문자가 오고요, 그쵸? 사실 이제 좀 복잡하게 매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다시 문자열이 오는데 그게 여러 번 오고요, have가. 그 다음에 다시 공백이 오고요. 그죠? 그거에 매칭이 되는 걸 지금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숫자가 오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거기에 또 매칭이 되는 게 찾아지고요. 거기에 다시 이렇게 공백이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이 패턴에 매칭되는 것만 딱 찾아주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저기를 하면 좀 가다듬어 보면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have 다음에 스페이스가 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오는 패턴만 찾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패턴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지우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라 하면 이거를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지워지게 되니까 replace all 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되돌린 다음에 여기를 이거 사실 잘못 썼어.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주겠다. 그러시면 여기는 또 바꿔줘야 되네요. 네. 여기를 가졌다로 바꾸고 사실 바나나가 2개가 아니라 3개였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replace all. 그러면 I had 3 bananas and 3 apples로 문장의 전체 구조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문자에 대한 것도 했고요. 퀀터파이어, 수량 한정하는 거에 대한 기호도 배웠고, 이런 메타 문자에 관한 것들도 좀 배웠고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했던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한번 다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 내용 자체를 제가 수업 자료에다가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누굴 바꾸고 싶은 거냐면 바로 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어떻게 형식이 지금 되어 있는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정규 표현식을 써서 뭔가 일을 하시려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대상의 패턴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파스타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파스타 파일은 시퀀스들을 보관하는 그런 종류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스타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시퀀스의 이름이 맨 첫 줄에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시퀀스, 그게 DNA 시퀀스든 단백질의 시퀀스든이 이렇게 두 번째 줄부터 쭉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퀀스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다시 꺽쇠 표시로부터 시작돼서 꺽쇠 표시 옆에 그 시퀀스에 대한 이름 정보가 들어가 있고, 다시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부터 다시 시퀀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12,800개쯤 되는,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벼도열병균이라고 하는 진균의 유전자들의 염기 서열들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요게 이제 로커스 버너라고 하는 건데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이거는 지금 너무 다 길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유전자의 길이에요. 1014 뉴클레오타이드란 뜻이고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능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그라폴스 오라이지 715이라고 하는 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지놈 시퀀스가 지금 나와 있는 스트레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도열병균 마그라폴스 오라이즈 7-15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아노테이션 정보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저는 이 로커스 버너라고 해서 유전자에 붙여놓은 임의로 붙여놓은 이 번호 정보만 필요해요. 얘는 다 유전자마다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얘만 있으면은 다 유전자 서열들 간의 비교가 또는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F 하셔서 우리가 바꿔주고요. 여기도 바꿔준 후에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요 놈을 빼고 나머지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 알겠지만 요 기호가 있잖아요. 그쵸? 요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전자들의 그 로커스 번호라고 하는 녀석들이 보면 MGG라고 하는 패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더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매치를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오잖아요. 숫자를 나타내는 메타 문자는 /d였고요. 숫자가 여러 번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세 번째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제가 이 부분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치는 돼요. 이 괄호는 특별한 그 정규 표현식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괄호를 쓰신다고 해도 괄호가 매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괄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괄호를 괄호로서 매치가 되게 하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escape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 줘야 돼요. 지금은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게 뭐 문자나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이 온다는 뜻이고 그게 여러 번 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줄 전체가 지금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 점은 이런 그 공백이라든지 문자나 숫자들을 다 그 매칭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0번 이상 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문자나 숫자나 공백이나 이런 게 여러 번 계속 나오다가 여기에는 지금 사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줄바꿈 표시가 있어요. 원래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줄을 다 매칭을 한 겁니다. 여기도 뭐 자세하게 우리가 패턴 매칭을 하는 어떤 패턴을 찾아줄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렇게 자세히 하고 이 뒷부분은 점하고 별표로 그냥 퉁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가로를 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요 기호를 이렇게 쓰시고 1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가로친 부분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두 번째 가로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볼 텐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 첫 번째 가로친 부분만을 남기란 뜻이고 요건 두 번째는 지우란 뜻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커스 번호만 남고 뒤에 있는 정보들은 다 지워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를 한 다음에 가서 원래 패턴을 이렇게 매칭 시켜놓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가로친 부분을 남기겠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네, 그죠? 두 번째 가로친 부분만이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원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F 하신 다음에 첫 번째를 남기고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3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난 거기다가 두 번째 걸 붙이겠어. 그러면 이걸 바꾸는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그쵸? 언더바가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따라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텍스트라든지 자료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진짜 바꿔놓고 시작해야겠죠.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보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죠. 두 번째,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정보가 앞으로 오고 꺽쇠 표시하고 로커스 정보가 뒤에 오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바꿔주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로커스 번호만 남기는 거였는데, 자 이렇게 하면 로커스 번호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노트패드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보이지 않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기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 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춰진 거 보여주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Show Invisible이라고 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표시가 지금 붙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다른 기호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호는 뭐냐면 줄바꿈 표시예요. 줄바꿈 표시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줄을 바꿔주고 싶다, 줄바꿈 표시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줄들이 이로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기 하진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줄바꿈이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넥스트 그죠? 넥스트 누르면 하나씩 다음 줄바꿈 표시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없애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맨 위에 있는 한 줄에 가서 다 붙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 줄바꿈 표시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숫자 패턴을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줄바꿈 표시가 있는 경우를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끝에만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첫 번째 것만 남겨달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위로 올라가 붙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붙어버리면 구별이 안 가니까 콤마로 구별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치 CSV 파일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가로친 부분 그룹에다가 콤마를 붙여서 이 뒤에 있는 줄 바꾸는 표시는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까? 해보면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파스타 파일의 포맷을 나타내는 꺽쇠 표시 다음에 로커스 번호,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시퀀스가 바로 따라와서 붙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어서 이제 그 다르게 포매팅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